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예고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당한 리커창, 살아있는 시진핑을 잡나 2부작의 후편입니다. 리커창이 시진핑과 10년 파트너로서 중국 국무원과 경제를 책임지고 2023년 3월 11일 양회가 끝나면서 국무원 총리직을 내려놓고 은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시진핑에게 은퇴를 당한 것인데요. 한간에는 당시에도 넘버2였던 리커창 총리가 넘버3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으로 내려앉을 거라는 전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시진핑의 시좌진 파벌과 후진타오 리커창의 공청단 간의 모종의 밀약이 있었다는 풍문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조건은 상하이방을 그렇게 몰아냈는데도 못 몰아내서 10년 동안 몰았잖아요. 완전히 몰아내는데 두 파벌이 계속해서 협력하자. 그래서 공청단에도 지분을 주는 거죠. 자, 시진핑 3기 연임에도 공청단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하는 조건을 서로 딜했다는 내용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2022년 10월 22일 시진핑이 3년임으로 공산당 총석에 등극하면서 게다가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후진타오가 일개 시진핑의 경호원한테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리커창이 다음 행보가 주목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미 당시에 향후 리커창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특히 리커창의 신변 안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예측이 맞았고요. 리커창이 은퇴한 지 불과 7개월 보름 정도 만에 상해의 고급 호텔, 동계호텔 수영장에서 의문사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미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커창은 갑작스러운 심장발작이 아니라 2023년 7월 3일 6인조로 조직된 23107 임무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7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3개월여간 무려 42번의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을 했고요. 10월 27일 오전 11시 22분경에 리커창이 마실 물에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액체 약물을 탔고 이것을 마시고 수영을 하던 리커창은 결국 수영장 안에서 수영을 하다가 급성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한 건데요. 이건 의도된 타살이죠. 이게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전편의 요약인데 후편을 시작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리커창의 전 총리의 부인인 청홍이라고 합니다. 이 청홍은 올해 6월 29일 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리커창 전 총리의 사안에 대해서, 이 사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것을 요청한다라는 서한을 보냈고요. 이 서한이 동시에 해외로 바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놀란 시진핑은 자기가 직접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올해 4월 25일 회의 이후에 장기간 열리지 않았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회의를 부랴부랴 청홍이 서면으로 제출한 그 다음 날인 6월 30일 이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이번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안이 발표되었는데요. 당 중앙의 정책결정협의기구를 설립한다는 선포를 했죠. 이미 이 당중앙정책결정협의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전에는요. 왜냐하면 당중앙이 곧 시진핑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고, 왜냐하면 시진핑이 주장한 이겁니다. 당중앙이 왜 결국 시진핑이냐 하면 시진핑이 당중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중앙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건 1억 명이 넘는 당원 중에서
이걸 다 대표하고 또 대표하는 위로 이렇게 뽑아서 올린 205명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당의 중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 중앙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24명으로 압축된 게 바로 중공 중앙정치국 그리고 중앙위원들이거든요. 예. 당 중앙위원회에서 그 위에 있는 게 중앙정치국이거든요. 여기 24명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압축한 7명이 바로 중공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7명. 여기에 핵심이 시진핑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주장은 당 중앙의 핵심이고 시진핑이고 따라서 당 중앙이 고 시진핑이지 그러니까 당 중앙의 모든 결정은 핵심인 시진핑이 해야 하고 모든 당원들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시진핑이 시킨 대로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시진핑이 자기 스스로 위대하다고 선전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 긴 명칭을 줄인 것이 시진핑 신사상이고 시진핑 사상인 겁니다. 이게 특이하고 위대하고 이런 사상이고 이 사상이나 됩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자기 말을 따르라 1인 독재고 내가 핵심이니까 내가 황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호이자 선전이고 세뇌도구인데 이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익 빨갱이들의 논리입니다. 논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감춰놓고 마치 위대한 것처럼 시진핑 신사장 혹은 시진핑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당 중앙, 즉 중앙위원회 205명에서 선별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당 중앙의 정책결정협의기구를 서로 설립하고 거기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겠다 한다고 얘기한 것은 시진핑 권력에 문제가 있음이 바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 그냥 시진핑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될걸 왜 24명의 정치국 위원들이 하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기구가 설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진핑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해야 될 일이지. 근데 이게 통과가 되고 했다는 것은 시진핑 혼자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리커창 전 총리의 미망인인 청홍 여사의 서신이 중앙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됐고 이 내용이 해외 언론에 유포된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루머 정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묵살되지 않도록 해외로 뿌려버린 거죠. 예, 뿌리고 퍼뜨리고 공개시켜버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청홍 여사는 왜 2023년 10월 27일 리커창이 사망한 이후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 보면 청홍 여사는 리커창이 사망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택연금 상태로 연성감금 상태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수차례 각종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남편 리커창의 억울한 죽음을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번번이 냈습니다만 역시 번번이 중공의 공안기관에 의해서 묵살당해 왔죠. 예. 시진핑이 그립을 꽉 잡고 있을 때니까. 자, 그런데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금에서야 비록 청홍 여사의 탄원서가 당 중앙위원회에 전달이 되었고요. 이걸 또 슬쩍 해외로 그냥 뿌려버린 거죠. 자,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바로 시진핑의 그립잡기가 약화됐다, 풀어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내에서도 다음에 진행될 사태에 대해 책임 회피라든지 괜히 동조했다가는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기회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청홍 여사의 탄원서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이런 또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당 중앙정책결정협의기구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상 시진핑의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미까지도 담겨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까지 시진핑이 전횡을 휘둘러왔던 중공의 주요 정책 결정을 시진핑을 포함한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들이 공식기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진핑의 권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리커창의 미망인인 청홍은 최근 중국 SNS에 유행하고 있는 리커창 타살 전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서신 내용을 비교적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문자로 기술을 해서 당의 원로에게
전달되도록 했고 이걸 일부러 해외에 돌리기도 했다. 청홍은 시진핑의 권력 이상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시기를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커창이 1955년 7월 1일생이므로 리커창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시기적 선택을 제대로 한 거죠. 6월 29일 중앙위원회에 전달되었다는 청홍의 서신 정치는 중공의 내부 상황과 중공의 정치 공작 형태를 잘 아는 청홍이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적인 선택이었던 거고 이걸 소위 정치공학적으로 진행시킨 일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청홍의 서신 정치는 일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상대로 그 다음 날인 6월 30일 시진핑이 주도해서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오히려 시진핑의 의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흘렀고요. 7월 1일 리커창 탄생 70주년 행사는 아주 의미 있게 치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7월 3일 인민일보에서 인민일보가 뭡니까?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잖아요. 인민일보에서 중공 전 총리였던 리커창의 70주년 탄생에 대해서 무려 6,000여자가 넘는 그 자수로 대서특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커창을 찬양을 했는데요. 중공의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리커창의 일대기와 업적을 이렇게 길게 더구나 세밀하게 조목조목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길면 길수록 중국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길면 길수록 자세하면 할수록 결국 반대편에 서 있는 시진핑을 깔아뭉개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공의 당 기관지인 초스, 굿이라고 하는 초스에는 이 내용이 실렸다가 바로 삭제됐습니다. 그렇다면 초스 쪽에는 친 시진핑 파가 아직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민일보에는 반대파가 일부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어쨌든 4중전회가 곧 열릴 텐데 열리기 전인 지금 현재 북경에는요 시진핑 파와 반시진핑 파 간의 이 엄청난 갈등이 곳곳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커창의 사망이 결국 중공 내부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어쩌면 리커창의 타살과 관련된 배후가 승부의 핵심 결정처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리커창의 죽음이 이제 드디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이거 지금 뭐 한두 편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에 계속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광화문 교보생명 앞에서 부정선거 아웃, CCP 아웃 집회를 하는데 제가 사회를 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지만 금요일 날 제가 사회를 보고 연설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광화문에서 합니다. 모스탄 대사는 7시에 명동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거기서 집회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또 모스탄 대사의 연설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5시부터 7시까지 조금 일찍 끝난 것 같네요. 어쨌든 광화문 교보생명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